여러분은 체중 감량을 위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고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빠른 체중 감량 방법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리면 체중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그러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정말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은지, 혹시 숨겨진 부작용은 없는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작동 원리와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상의 위험 요소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그 자리를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는 식이요법입니다. 대표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으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아트킨스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이 식단의 핵심 원리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이 에너지원을 탄수화물 대신 지방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부르는데,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를 생성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체내 지방 저장이 촉진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통해 인슐린 수치를 낮추면 체내 지방이 에너지로 더 쉽게 연소되면서 체중 감량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초기 체중 감량이 빠른 이유는 체내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은 수분과 함께 저장되므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수분과 함께 빠르게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며칠 만에 눈에 띄는 체중 감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체중 감소는 대부분 수분 손실이며 지방 감소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늘면서 포만감이 커지고 식욕이 억제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식사로 인한 열 효과가 증가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단순히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몸의 대사 상태를 조절해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사라져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뇌와 신경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중력 저하와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과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저탄수화물 식단은 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식품을 제한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변비와 같은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 면역력도 저하되어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영양 결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비타민C, 엽산,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 피부 문제, 근육 경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체중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건강을 지키면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모든 탄수화물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밀가루, 설탕, 가공된 스낵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리, 피노아, 고구마,
통밀빵 등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고 이는 변비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 유지와 영양소 흡수에 필수적이므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실행할 때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 베이컨, 소시지, 치즈, 버터 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무제한으로 섭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들은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섭취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등을 포함해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체중, 신체 활동 수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체내 수분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체내 수분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글리코겐이 수분과 결합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 탈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통, 피로,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포함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흔히 경험하는 케토 독감 현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탄수화물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피로, 근육 경련, 집중력 저하, 두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전해질 보충제를 섭취하며 적응 기간을 천천히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식사의 다양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특정 음식만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채소, 견과류, 씨앗류, 해산물, 계란 등을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공급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간과 신장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식단을 조정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단기간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